뿌리니 턱! 지난 시간에는 2021년 1월에 우리에게 닥쳐올 부동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1월 이후에 있을 부동산 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이후에 있을 중대한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율 중에서도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는 게 있죠.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네 번째로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주택에 대해서 또 무슨 제도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 청약에까지 제재하게 되는 추가적인 룰이 생겼죠. 먼저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인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 이후부터 양도되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다주택자분들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종전까지는 다주택자가 양도를 하게 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에서 20%를 추가로 납부하면 됐었는데 2021년 6월에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20에서 30%로 중과세율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재보다도 더 큰 제재가 하나 더 추가됐죠. 2년 미만 보유하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완전히 투기 세력이다 라고 보아서 종전까지 최대 40%를 중과했던 것을 이제는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제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과를 하는 정책의 의도된 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의 양도 차익을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세율을 확 올려버리면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한꺼번에 양도하려고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공급이 그렇게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종전까지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도세율이 겁나는 다주택자라면 이미 지난해에 다 증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 거죠. 실제로도 작년에 증여율이 사상 최대였다고 하죠. 그래서 2021년 1월 10일에 있었던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당국에서도 이러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 과연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때문에 이렇게 강화된 정책으로 6월 1일까지 결국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전까지 양도세율 겁나서 막 다주택자라고 처분을 하시기보다는 좀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시가격을 현재 시세의 90%까지 올려버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9억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나 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20년은 평균적으로 68.1%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이러한 공시가격 평균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에는 70%, 2030년까지는 90% 이렇게 해서 매년 3%씩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제도를 발표한 거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공시가격이라는 건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기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가격의 시세를 공시가격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 시세 그냥 그대로 간다고만 하더라도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들에게 세금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오른 시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매년 3%씩 공시지가율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겠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2023년도 그리고 2030년으로 계속 시세가 올라갈수록 그 공시지가율 현실화에 따른 세금이 폭등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이 제도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자긴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 집 하나가 필요해서 집을 산 것뿐인데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율 계속 올라가지, 세금 계속 올라가지,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의 당근 정책이 하나 추가됐어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0.05%씩 구간별로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재산세율 할인도 통 크게 딱 2030년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28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드디어 10억을 넘었다고 해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021년 공시지가를 예상해 본다고 할 때 평균 매매가율이 10억이었죠. 거기다가 68%를 곱했을 때도 공시지가가 단순 계산으로도 6억을 훌쩍 넘게 돼요. 그런데 자치구 24개 중에서 7억을 넘지 않았던 부분, 시세가 7억을 넘지 않았던 구가 딱 4개 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24개 구 중에서 4개 구를 뺀 나머지 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계약 당사자, 그리고 보증금, 임대료, 그리고 기타 계약 사항에 대해서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 신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신고를 했다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공동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일방이 신고를 난 안 할래 하는 경우에도 제가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확정되고요. 이러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되지만 비주택자는 포함이 안 되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이에요. 종전까지는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전세 주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그냥 전세 줬으니까 전세 시장이 활발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 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다로 해서 전세 주택이 조금 더 메말라 갈 것으로 보이네요. 민간 택지에 개발되는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민간 택지에 만약에 시세의 분양가가 80%를 미치지 못한다 할 때 80% 미만의 경우에는 3년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요. 만약에 분양가가 80에서 100% 미만이다 이러면 2년간 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거주 의무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만약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각을 할 때 우선적으로 LH에 매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의무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전매 제한 위반자, 특히 알선자를 포함한 페널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행했다는 것으로 해서 공급 교란을 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0년간 입주 자격이 박탈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입주 자격뿐만 아니라 청약 제한까지도 걸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이후에 발생되는 부동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